논술러가 알려주는 논술 꿀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있는 백승민 한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선영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희진 한이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이제 논술 시즌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논술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나왔는데요. 근데 저는 논술 전형으로 입학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논술을 1년 동안 공부했고 그리고 6논술을 쓴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줄 얘기가 많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저는 2020년도 기준으로 경영학 전공에 지원을 해서 104.2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2020학년도에 논술 전형으로 합격해서 지식융합미디어학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왜 논술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볼 텐데 일단은 저부터 말하자면 저는 사실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한 편이라서 제 내신이 조금 많이 안 좋았어서 이제 학종을 쓸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는 논술도 되게 오래 준비를 해서 학종보다는 논술이 낫겠다 싶어서 논술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정시를 타겟해서 학교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간 연결적으로 논술을 준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정시는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좀 상황에 따라서 약간 좀 원래의 성적보다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 보험으로 논술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종, 논술, 정시를 다 준비를 했었는데요. 학종으로는 제가 원하는 학교를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논술을 준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논술을 이과이기 때문에 이제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수능과 논술 이렇게 따로따로 공부를 안 하고 이제 같이 병행을 하면서 1년 동안 쭉 공부를 했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각 대학에서 모의 논술 같은 거를 개최를 해요. 그래서 시험장 그 환경 분위기도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의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한번 가서 경험을 해보면서 그런 경험치들을 쌓을 수 있었던 기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진짜 본격적으로 논술 준비를 시작한 건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논술 학원에 다니면서 많이 문제를 풀고 연습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능 끝나고 떨어진 감각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예시 답안 필사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이들이 알려주는 논술 꿀팁! 제가 생각하는 논술 꿀팁은 우선 학교별 트렌드를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별로 어떤 답안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내는지가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그 기출문제와 함께 예시 답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스스로 이 학교는 이런 점을 조금 집중하고 있구나, 이런 점에 포커스를 두고 있구나 라는 점을 스스로 좀 파악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내가 썼던 논술 답안을 보여주면서 이거에 대한 첨삭을 받고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자기가 다시 고쳐 써보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논술 꿀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논술 시험을 그 답안지에 작성해 나가기 전에 대략적인 개요나 내가 꼭 써야겠다 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미리 적어두는 거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쓰는 분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적지 않고 무작정 써내려 가다 보면 내가 어떤 말을 쓰려고 했는지 약간 길을 잃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개요를 쓰고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제가 이공계열 이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해주고 싶은 몇 가지 팁이 있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수능 직후나 이제 직전에 논술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 되게 준비하는 학교가 딱 뚜렷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학교 기출만 풀고 그러는데 사실은 수리논술이 결국에는 그 안에서 사용되는 약간 논술적인 사고력은 다 공통적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학교의 문제들도 두루두루 풀면서 약간 수능과는 사뭇 다른 논술적인 사고력을 좀 높이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사실 수리논술을 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사실은 학교에서 원하는 이제 답안지랑 비슷해야 이제 선발이 되는 거니까 이제 학교에서 원하는 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해 가시고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있더라도 꼭 진짜 아무 소리나 그렇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쓰고 보시면 합격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시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아는 데에서 다 쓰시길 바랄게요. 꿀팁이네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부터 상경계열 특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상경계열 논술의 특징은 경제 관련 지문이나 경영 관련 지문이 나온다. 그리고 약간 국가를 다루거나 뭐 경제 관련 용어들이 나온다. 이 정도가 조금 차이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 상경계열 문제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출제되었던 그런 뭐 교과서나 어떤 자료에서 출제가 되었는지를 알아보니까 주로 사회교과서, 그리고 경제교과서, 그리고 유명한 경제학 도서나 뭐 경영 관련 도서들에서 조금 출제가 되었는데, 이런 점들을 보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리고 논술 준비를 할 때도 실제로 경제 관련 교과서, 그리고 사회교과서, 그리고 경제 경영 관련 도서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공계열 이제 전공들도 사실은 되게 학교마다 이제 문제의 특성이 강한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학교는 되게 기하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학교가 있고, 이제 어떠한 학교들은 미적분적인 그러한 관점들을 되게 강조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사실 서강대학교는 미적분학을 되게 강조하는 학교였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서강대학교 문제가 되게 어렵다고 느껴졌었는데, 이제 이렇게 학교마다 특성이 있고 자기가 좀 자신 있어 하는 그러한 이제 단원들이 많이 포함된 학교에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서 이제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인문사회 논술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름부터가 인문사회 논술이다 보니까 제시문에 사회 용어가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공리주의나 의무론 같은 여러 학자들의 이론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저는 사탐 과목으로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를 선택했었어서 그런 점이 조금 제시문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서강대학교 인문사회 논술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논술 가이드북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모의 논술부터 시작해서 기출문제까지 포함이 돼 있고, 채점 기준이나 예시 답안도 함께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를 꼭 익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 논술은 상대적으로 제시문이 조금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 문제 안에 소문항으로 문제가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또 시간이 많이 여유로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논술 준비를 할 때 연습을 하면서 꼭 시간을 재고 푸는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강대학교 논술을 보러 간 날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날 겉옷을 하나를 가져갔었어요, 실제로. 근데 가져갔는데 그걸 시험장에 안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미 부모님이랑은 이제 멀어졌고, 저는 이제 시험장에 딱 들어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김선영 학생 막 이러면서 누가 엄청 제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시험장 그 밖에 복도에서. 그래서 뭐지? 하고선 봤더니 어떤 분이 제 겉옷을 들고 이거 부모님께서 전달해 달라고 하셨다 이러면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그분께 감사를 일단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되게 어이없는 일이 있는 친구의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학교별로 뭐 연필로 답안지를 작성해도 되는 학교들이 있고, 또는 볼펜으로만 작성을 해야 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제 친구가 전에 봤던 학교는 연필로 써도 이제 된다고 해서 이제 다음 학교도 연필로 썼는데, 사실 그 학교가 연필로 쓰면 식격 처리가 된대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되게 잘 썼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결국엔 그 학교를 못 붙고 다른 학교로 간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꼭 그런 불상사항 없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논술 공부를 이제 막바지로 하고 있을 수험생들에게 한마디를 하자면, 이때까지 논술 준비하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그렇다고 수능 시험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모든 시험이 끝난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논술이라는 시험이 있으니까 끝까지 좀 자신한테 집중을 하면서 논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선영언니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수능 끝나고 열심히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는 논술 시험도 남아있으니까 그런 감각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같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지만, 이제 논술을 준비하는 시즌이 사실은 수능이 끝난 후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되게 주변에서 학생들 되게 놀러 다니고 여행 가고 막 자기 혼자 학원에 앉아서 이렇게 논술 준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수능 끝나고 남들 놀 때 열심히 노력한 만큼 이제 그만큼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꼭 마음 다잡고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원하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안녕.